네, 저희 동네 호수에 나왔습니다. 집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워낙 호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 아주 좋은 앉을 자리가 있네. 여기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죠. 멀리 떨어져가지고 소리가 제대로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하는 거라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죠. 좋은 소리가 들어갔으면은 영상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좀 연구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뭐 많은 분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예전에 적폐청산을 주도한 인물 아닙니까? 보수 세력에 치명타를 가했던 사람인데 지금 하는 얘기 보면은 너무 마음에 든단 말이죠. 이 양반이 원래 이랬는지 아니면 나중에 학습을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진정성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갸우뚱한 국민들, 특히나 예전부터 애국운동을 했던 분들 가운데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주 통쾌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나온 말인데요. 김관진 장관이 부위원장급 위원으로 참여한 바로 그 국방혁신위원회 말입니다. 여기에서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거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면서 북한에 비호했다는 거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 체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군의 골병이 들고 말았다. 야, 이거 대단한 얘기예요. 군의 골병이 들고 말았다. 그냥 예전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매우 정확한 서술을 한 거예요. 군의 골병이 들고. 아니 군 군사적인 주적이 북한인데 북한이 우리의 친구인 것처럼 대통령 통수권자가 나오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코드 맞는 사람들만 진급했을까? 예전에 이명박 정부 출범했을 때는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기무사령부가 햇볕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못 뽑기는 게 군대에서 몰아내는 게 일이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정도로 정권의 코드를 맞추는 사람들이 진급시켰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이 골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넉나간 사람들, 얼빠진 사람들만 별을 달고 있는 그야말로 똥별들의 잔치가 됐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문재인의 탓이다라고. 문재인 때문에다라고 보는 겁니다. 개혁을 하려면 예전 정부의 잘못된 점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서운함을 분간하지 못하게 된 통수권 대통령 탓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문재인 정권이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서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우리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된다. 멋진 말이죠. 네, 한국의 희망이 보이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참 문제인데 지지율은 일종의 쇼맨십이 필요한데 말이죠. 반대편도 실제로는 포용하지 않으면서 포용하는 것처럼 제스처를 취하는 연극적인 요소, 쇼맨십이 필요한데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윤 대통령. 게다가 이 여론조사 기관 자체가 워낙 좌파 좌익 진영에서 장악하고 있는 문화 권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문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공정성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왔고. 자, 그리고 요 얘기도 했어요. K-방역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요거는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마무리 발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역시 문재인 정권 비판하면서 지난 정권이 K-방역이라고 말하면서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 영업권과 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 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야, 이거 대단한 얘기죠.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정치 방역이다. 교회만 콕 집어서 괴롭히는 방역.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했던 방역.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예를 들었습니다. 그냥 정치적 공격만 한 게 아니고요. 2020년 코로나 발생 초기에 의사협회가 6번이나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게 우한 폐렴이 한국에 번져간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의사협회가 6번이나 건의했어요. 중국인 입국자 막으라고. 근데 문재인 정권이 다 열어버린 겁니다. 중국 정권, 공산당 정권 눈치를 본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청와대 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정치 방역, 이념 방역, 바로 이 부분. 자, 이 아주 명쾌한 얘기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윤 대통령의 발언들 그리고 정책들은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원했던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진정성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갑론을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있기 때문이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감옥으로 가게 됐던 게 사실은 윤 대통령이 적폐청산했기 때문 아닙니까? 자신의 정치 이념 성향과 달랐다면은 문재인 정권 밑에서 검사총장 했을 수가 없을 텐데, 자, 그때와 지금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보수층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또 다른 연기다, 연출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설득력이 그렇게 많지 않죠. 왜냐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이 지지율과는 오히려 역함수 관계, 역비례 관계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생각이 바뀐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던 과거의 생각과 본인의 과거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달라졌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럼 왜 달라졌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의 타고난 기질, 성질, 체질, 공무원 기질이기 때문에라는 설명이 많습니다. 공무원은요,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주어진 영역을 벗어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했다가는 못 벗어야 되는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검찰이면 마치 사냥개처럼 던져준 먹이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법이냐? 그러면 이게 다 잡아냈다는 거예요. 물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많지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제가 적폐청산의 핵심적인 인물이 돼버렸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전 정권 관계자 300명 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갔잖아요. 저는 물론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주사파 언론들은요 2년 넘게 저를 들들 볶았고 완전 조작 날조를 하면서 비방을 했죠. 그러나 하나도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 경찰 조사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고소고발은 계속 들어왔죠. 이 적폐청산 기간 중에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사적인 감정으로는 별로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공무원 기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영역들을 보게 됐고 듣지 못했던 정보들을 듣게 됐고, 특히나 방첩 분야, 공안 분야, 안보 분야에서 본인이 몰랐던 이야기를 주사파의 실체라든가 또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해서 많이 알고 보고 듣게 된 것 같아요.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구나, 내가 예전에 알던 정치와 이념이 다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총장 하면서 조국 사건을 지내면서 대충은 알게 됐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확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들 세력은 진보 좌파가 아니다. 단순한 좌익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혁명 세력들, 주사파 집단이다. 북한 정권과 내통하고 있는 자들이다.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라고 확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지금 나오는 말과 행동들은 그것 말고는 다른 식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국민의 선택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통성,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말과 행동들, 정책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통령보다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 강력한 수준으로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이 지켜져야 교회가 지켜져야 되는 성도들 입장에서 명확하게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향이 맞다라고 긍정하고 지지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춰진 것, 숨겨진 것들, 대한민국을 반역하는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다 드러내주시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검찰이 손대기 전에 다 밝히 드러나 국민들이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모든 숨겨진 간첩상 다 드러나 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간첩 조직들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영원히 무너질지어다. 혹시 하나님들이 지금 세상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이해하고 설교하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반역하는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드러나 무너질지어다. 군의 골병이 들어버립니다. 군은 호국의 간성입니다. 군은 마지막 보호예요. 군대가 이 지경이 돼버리면 나중에 유사시 어떻게 할 겁니까? 무조건 북한하고 타협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군대가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군의 정신교육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시 장병들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정통성과 정당성과 정책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민족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유의 부대, 호국의 간성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군대는 이방 군인들과 다릅니다. 일본의 군대는 자위대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군대에 불과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키는 군대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 이후부터 자유를 지켰던 자유의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유의 파도가 되어 뻗어가는 자유를 확산시키는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군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북한의 해방군대, 북한을 구원하는 군대임을 대한민국 국군이 깨닫게 하시며 지금 골병이 들어있는 군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2천만 봉족도 살려내서 북한의 자유하고 민주하고 복음화하는 초석을 까는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살려낸 자들과 함께 만주와 시베리아, 중국과 러시아마저도 자유를 잘하는 자유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감당하는 대통령 직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